네, 저는 한국 HP에서 그 네네.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컨설팅, 그러니까 개념 설계를 하고 설계, 그다음 구축하는 그런 쪽에 이제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네, 그런 분들 네. 설계 이런 것들을 하신 거네요. 네, 오늘 맞습니다. 생생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HP에 방금 소개드렸던 그 데이터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모기진 부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집적 시스템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발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발열이 많이 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본적 전통적인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렉당 한 3kg, 4kg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집적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kg에서 20kg, 그다음에 향후에는 80kg, 100kg까지도 이제 렉당 전력을 소모하고 전력을 소모한 만큼의 이제 발열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과연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 수용을 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과거에 어떤 메인프레임 환경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많이 그 데이터 컴퓨팅 환경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컴퓨팅 환경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결국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고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들이 아주 고성능화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시스템들을 갖다가 무한정으로 이 물리적인 풋프린트를 넓혀가지고 무한정으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스템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적화를 시킵니다. 집적화를 시키다 보니까 고집적화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CPU 제조사라든지 뭐 HP 같은 장비 제조사에서 이 고집적 시스템들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전력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굉장히 눈물겨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적게 소모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어떤 노력 대비해서 집적도가 2배, 3배, 4배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렉당 사용하는 전력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국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렉당 3kg에서 4kg 또는 이제 많게는 한 5kg, 6kg 정도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25년 정도가 되면 2025년도에 데이터 센터의 렉당 사용 전력량이 보통 한 40kg 이상 40에서 결국 이제 100kW까지의 이런 렉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어떤 트렌드 분석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그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는 렉당 한 10kg 정도까지는 처리가 가능한데 뭐 설계를 굉장히 잘했을 경우에 굉장히 최적화시키고 설계를 굉장히 잘했을 경우에는 렉당 20kg까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40kg, 100kg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렇게 그 렉당 한 10kg 정도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100kW까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전산실 내부에 데이터 센터 내부에 항온항스기를 주변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같이 렉을 뭐 전면부는 전면부가 바라보게 또는 이제 후면부는 후면부가 바라보게 해서 이제 홀다이 하다이로 구성해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뭐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가 섞이는 그런 그 에너지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비효율적인 측면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블랭킹 판넬이라는 걸 이용해서 렉과 렉 내부의 어떤 장비 사이에서 틈새들 이런 것들 막아서 그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타공구멍 케이블이 올라와야 되니까 액세스 플로에 타공구멍들을 갖다가 잘 밀폐를 시켜서 냉기가 유출되는 것들을 막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렉 전체를 이렇게 컨테인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둘러싸서 열기와 냉기가 섞이지 않도록 해서 어떤 에너지를 세이브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해왔죠.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CFD라는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라는 어떤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 가지고 고발열 장비를 좀 분산시켜서 배치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고발열 어떤 문제가 없도록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도 보통 한 10kW, 렉당 10kW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요. 아무리 그 설계를 잘 하고 아무리 최저가를 시킨다고 해도 렉당 20kg 이상은 사실은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는 커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렉 컨테인먼트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렉 컨테인먼트를 한 다음에 렉 뒤쪽에 이렇게 별도의 어떤 그 리어도이 힛 익스체인저라는 걸 장치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전산 장비를 통해서 냉기가 전산 장비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죠. 뜨겁게 전산 장비 시킨 다음에 데워져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죠. 근데 데워져서 바깥으로 배출된 이 공기를 항온항스기,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항온항스기에서 충분히 식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 렉별로 뒤에 도어 쪽에
리어도 힛 익스체인저라는 별도의 어떤 항온항습기와 유사한 장치를 붙여서 1차적으로 식혀서 내보냅니다. 1차적으로 식혀서 내보내서 다시 항온항습기가 1차적으로 식혀서 내보낸 이 공기를 리턴 받아서 다시 차갑게 만들어서 서플라이 해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옵티마이즈한 어떤 데이터 센터에서는 렉당 50kg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렉당 10kg, 맥시멈 20kg였는데 50kg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그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클로즈 커플드 쿨링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렉 자체를 밀폐시켜 가지고 전산 장비가 렉에서 이제 렉 내부에 있는 전산 장비가 공기를 갖다 빨아들여서 덮여진 공기를 전산실 바깥으로 보내지 않고 렉 내부에서 아예 그냥 뱅뱅 돌면서 그 안에서 처리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커플드 쿨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그림처럼 그 맨 오른쪽에 이게 하나의 그 렉이거든요. 완전히 밀폐된 렉인데 이 밀폐된 렉 내부에 공조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서 돌면서 공기가 이제 식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렉당 한 50kg, 이것도 한 렉당 50kg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렉 밀폐형 그런 그 렉이 되겠고요. 쿨링 방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50kg 이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kg 이상의 렉당 50kg 이상의 그런 고집적 장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쿨링을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제 물이 공기 대비해서 50에서 100배 정도의 어떤 에너지 효율이 있습니다. 어떤 열을 좀 더 빨리 뺐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고집적 장비에서 만약에 이제 토네이도 수준의 어떤 그 굉장히 강한 공기가 필요하다면 이 장비를 식히기 위해서요. 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도 파이프 정도의 물만 흘려줘도 충분히 식힐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물이 공기 대비해서 굉장히 열을 빨리 뺐을 수 있고 그런 효율이 좋은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서 각각의 이제 렉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전산 시스템들에 직접 이제 물배관을 해가지고 물을 통과시켜서 물과 직접 접촉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어떤 플레이트 같은 걸 둬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게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직접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된 열기를 직접 회수를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들은 전통적으로 공냉식이죠. 바람이 들어가서 공기가 들어가서 차가운 냉기가 전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공기가 통과를 해서 나오면서 이 장비를 식혀주는 방식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이 장비 내부로 들어갑니다. 물이 장비 내부로 들어가서 물이 장비를 식혀서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그 렉당 이제 80kg 이상 되는 이런 정말 초고집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그런 공냉 방식,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던 공냉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이제 트렌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웜워터 쿨드 서버라고 해가지고 보통 한 40도 정도의 어떤 상온수 정도의 물을 집어 넣으면 충분히 이제 그 전산 장비를 식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아시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흔히 아시는 어떤 칠러, 냉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칠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어떤 공조 시스템 중에 칠러라고 하는 어떤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죠. 아마 그 공조 시스템 중에서 칠러가 가장 전기를 많이 소모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칠러 자체를 아예 사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예 칠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 전력비를 절감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별도의 이제 어떤 렉당 80kg 이상의 어떤 초고집적 그 전산 장비를 냉각을 시킬 수 있는 것 플러스 이렇게 별도의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따져보면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 4번이 이제 전통적인 에어쿨드 렉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방식이 되겠고요. 1번이 이제 어떤 순행 렉이 되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운영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이제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얘기는 PUE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죠. PUE를 굉장히 낮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최근에 그 국내 데이터 센터를 보면은 보통 PUE의 목표 수치가 1.5 이하, 요새는 한 1.4 정도, 1.4에서 1.5 이 사이의 그 목표치를 가지고 가게 되시는데, 이렇게 순행 서버를 직접 순행 서버, 그러니까 물로 냉각시키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PUE를 1.2 이하 또는 1.15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존에 운영하시던 사실은 기존의 그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현재도 지금 짓고 계시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은 기존에 이미 지어졌던 센터에서는 이렇게 순행 시스템을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설계를 새로 하시거나 아니면 시스템들을 바꾸실 때 하나씩 일부분씩 이제 어떤 순행 시스템을 바꿔 가시거나 향후에는 어떤 순행 시스템을 위한 어떤 그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